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 수천미를 하는 날입니다. 6월 가상관격이에요. 그런데 격국론에서는 이 가상관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상관격에서 그냥 상관격이라고 하면 되지 왜 가상관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또 생각해 봤어요. 이게요. 자, 이거 화체입니다. 일주가 화고요. 일주의 기운이 강해요. 네, 일주의 기운이 강하고 여기도 사화 있어요. 그런데 이 상관을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용신을. 이거 지금 화토상관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뭐죠? 신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신금을 쓴다라는 것은 이 상관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못 써요. 그리고요, 오늘은 가상관격은 사례 명조가 7개인데, 자, 그럼 한번 상관격에서 1번, 첫 번째 뭐였었죠? 네, 상관격에 인성을 쓴다고 했어요. 이럴 땐 상관이 강하니까 인성을 쓸 수 있어요. 네, 상관 또 비급도 써요. 상관이 강하니까요. 용비격도 돼요. 네, 인성 일주가 약하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상관 재성도 쓰고 하는데, 여긴 지금 상관격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로코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격국론에서는 정확하게 음걸록격이에요. 음걸록격. 여기 오화 속에 이 기토가 있긴 있어 갖고 요 무토로 투출했다라고 해서 아마 이걸 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녹곡격이 맞다. 녹곡격에 뭘 쓴다? 우선 관성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관성 여기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재성을 찾아야죠. 재성 여기 있잖아요.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아도 이 재성을 쓰게 돼요. 그럼 사주에서 금운으로 들어오면 이 사주는 괜찮아요. 그러면 수운으로 들어오면 어떠냐? 격화, 격렬지기가 일어나요. 이 수운은 이 일간과 싸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불이 팡 터지죠. 폭발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녹곡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내려 쓰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알아요. 폭발을 하죠. 우신. 무고. 이것도 화예요. 전부. 이 화는 이 무토는 화예요. 무오기 때문에. 정사. 을사. 기자가 되네요. 요 무토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민 같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건 가상관격도 안 되죠. 그냥 녹곡격이 됐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차는 화토상관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오화석의 기토가 뿌리를 내려서 아마 요걸 가지고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 무토는 못 쓰겠다라는 거죠. 일주 완극해요. 일단 일간이 강해요. 근데 상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용신은 거예요. 이럴 땐 인성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또 관성도 안 좋아요. 약한 상관을 쓸래다 보니까 상관이 강한 관성운이 들어오면 깨져요. 그래서 자, 시기 상관 발설 청형이라고 해서 요 무토를 쓸 거예요. 용신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선 신금이 좋다. 객묘 재성등경에 맞습니다. 이 신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경신신유대원 이때가 최고 좋은 거죠. 소년 창업해서 발제심여만이라. 임술은 다행스럽게도 수가 불통건했지만 비록 뭐예요? 이 형모 형극을 당해서 재산도 사라지고 했지만 큰 대한 무대한 큰 근심은 없었어요. 지개해운에 여기에요. 개해운에 격화지열에서요. 설제지기 설금을
신금을 설해서 불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죽었다 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수운도 좋다고 나왔습니다. 미리 양해를 드리지만요, 여기서요 프로그램에서 금이 용신이다 그러면 정던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좀 차이가 나는 게, 금이 용신으로 바꿔놓으면요 이 수도 파랗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금이 우선 용신이다 라고 하면 토를 우선 잡아야 돼요. 토를 잡다 보면 수는 잘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이 수가 계해대운이 돼서 좋을까 나쁠까는 사주 보는 사람이 잘 알아서 해야 돼요. 역평, 가상관격이든 진상관격이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 원국에서 용신을 제대로 찾느냐 못 찾느냐이다. 매는 꼭만 잡으면 되지 폼만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름 붙일 거 없다. 초짜님은 이 명제에서 금요형을 용신하였다. 가상관이란 월지의 상관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 암장되어 있어야 돼. 천간으로 투철하거나 월지 암장된 기운이 아래 명조와 같이 지지에 포진하고 있어 그 기운이 은근히 월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가짜로 붙여 가상관이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신이라고 하는 게 그 무토가 상관이라는 거죠. 자, 적천수 천미의 특이한 목천을 볼 것 같으면, 명리학에서 취급되는 일반적 격인 8격 중에 유일하게 관상, 칠살장이죠. 상관장을 통신편에 두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격이다 라고 했어요. 무게중심 오행 체형론으로 자세히 용신을 잡아보면 화형이 8.6이에요. 비겁이죠. 비겁이. 토오행이 1.8이에요. 근데 저 건토는 쓸 수가 없어요. 금오행이 1.8이에요. 그래서 토, 금이 같고요. 수 0.2, 목 1.0이에요. 화오행이 종주오행이 되므로 화체 수금명주에서 수오행은 부재불용하고요. 차오행이 금오행이 용신되고 건토는 불용하고요. 축진토인 숙토는 희신이 된다. 일단 이 대운에서 축진토가 들어오질 않아요. 철저님이 말씀하시기를 계해온 격화지열에서 설제직이 불록이 된 이유는 쇠제충왕 왕자 발휘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전기차요. 보세요. 전기차 화재를 한번 일으키면요, 불로는 도저히 끌 수가 없대잖아요. 몇 수십 톤이 되는 물에다 갖다 집어넣어야만이 꺼진다는 거예요. 큰 문제죠. 요즘 전기차에 불 나면요, 어떤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에선 문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하에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모 회사 회장 대리운전을 해갖고 가서 운전수가 바뀌어갖고 주차하다가 벽에다 부딪혔거든요, 급발진으로. 근데 그 안에서 탈출도 못하고 차에서 불타서 죽었어요. 편리한 이 기계가요, 사람을 자꾸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180 몇 번일 거예요. 180번이군요. 오늘 이 가상관격이요 모두 7개가 돼서 오늘 3개 하고요, 다음번에 4개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프로그램에서 해대원에 들어와서 이때 죽은 거죠. 근데 이 파랗게 나오는 이유는 금이 용신으로 되니까 프로그램에서 읽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토로 용신을 하면요, 이때 이게 여기가 빨갛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강한 오행은 한쪽으로 편거되는 오행은 반대되는 오행, 결국 관사론이 들어오면 싸움이 일어난다. 천간으로 임수 하나만 떴어도 절대 계해대운에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자, 181번 봅시다. 이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걸럭격이에요. 그런데 철저 선생은 뭘 얘기하시냐면, 해 중에 간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묘목이 있잖아요. 이거 수체 토화 용조에서요, 둘 다 못 써요. 그럼 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 수, 목을 써야 되는데 금운도 없잖아요.
그럼 목수원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예, 정사대원 되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예. 병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병진에 예, 별로 안 좋네. 이 병화가요, 예, 공급쟁제가 일어나죠. 예. 이렇게 한쪽으로 편거됐어요. 비견이 강한 거예요. 근데 용실은 상관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수운도 안 좋고 관성운도 안 좋다. 예, 그런 거죠. 육수승권. 기세범람하죠. 범익하죠. 전례, 묘목, 설기정형. 예, 여기다, 예, 목에다가 한 거예요. 지지가 상관, 성을 띄고 있으면요. 그걸 가상관이라고 해요. 월지가 투출 안 하고요. 첫 번에 투출했지만요. 그 월지에 모터는 쓸 수 없습니다. 초기 수운인데, 인득, 거의 좋다 그래도 생존 목신하니, 이거는 종색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상관격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평령, 이거 편안한 영자입니다. 무구, 허물이 없었다. 가빈을매 대원이 바로 득용신지의 마땅함을 얻어서 최근 국립학교에 들어서 신놈, 예, 장학생이 됐죠. 병익 해서 이 정이요, 정화가 아니에요. 이 정화가 아니고요. 이건 고물의 정자라고 해서 사람이에요. 사람을 뜻해요. 사람과 재물이 병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일가 병진되면 이 병화가 들어와서 분비쟁자가 일어나잖아요.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을 극했다. 그런 거예요. 부부 개망, 양부모, 부부가 다 죽었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사대원이 들어가도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시지의 묘목을 빼고는 온통 물바다를 이룹니다. 지지로 묘목이 아닌 천간으로 가불목이 있었다면, 묘목이 옥구예요. 가불목이 있었다면 수답 목부에서 이것도 더군다나 용신으로 잡지도 못해요. 눈의 설명하지만 수둔이라도 자수보다 해수는 은근히 무거운 맛이 있다. 해준 간목이 은근히 묘목을 도와 용신을 사용하도록 도와주겠다. 중화로는 가상관격의 상관용신이다. 예, 지지로 상관을 끼고 있어요. 수호행이 8.8이죠. 예, 모고행이 3.3. 좋아요. 이거 용신으로 쓸 수 있어요. 화행 0.0, 토호행 0.0, 금호행 1.0. 이건 뭐 별걸 일 없죠. 토화오행은 부재불용하고요. 종조오행을 중심으로 금수, 목, 오행 중 목, 오행이 용신이다 라고 했죠. 네, 좋습니다. 이 병화대원이 좋다고 했지만, 목이 용신이라 화가 좋다고 했지만, 이거야말로 불겁쟁자라서 아까와 같이 전편과 같이 죽은 눈에 이렇게 딱 파랗게 되어 있죠. 잘 보셔야 돼요. 안 좋다. 절대 안 좋다. 을묘만 됐어도 이 사준 병화가 살아났죠. 계묘라 안 좋다. 병신하고라고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83번이에요. 2번이죠. 예. 세 번째요. 자, 이거 비거분이에요. 또 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예. 자, 청간개수. 예, 이것도 화대운 들어오면 끝나요. 지교 왕인. 맞죠? 지지로다 봉 왕인. 인성이 아주 왕이에요. 희기 오로지 지지에 묘진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은근히 이게 상관기분이 있잖아요. 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정형토수하다. 소위 서양 중수 일찌감치, 이 갑인을묘운에 아주 일찌감치 해축도 좋아요. 그래서 단 목지 원신이 불토해서 투출하지 않아서 면할 수가 없었다. 칭등추위 가을 고시에 뭐죠? 붙지를 못했어요. 덕거리는 것은 운이 화지로가니 두렵다. 수원이 불령, 목숨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 두렵다. 병운, 또 공격쟁제가 일어나요. 경원연에 수와 교전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죽었다. 이런 것이죠. 하여튼 강한 오행에서 반대되는 오행이 들어오면 그대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명주 16.1격 경로는 양인격이에요. 저는 하필 초천님은
가상관격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만들었을까? 여기서 철중님이 치부라는 그 현상이 나오는데 적천수 천미 중화로는 오직 일간을 유지로 관명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명제는 일간 자체 오행이 강으로 전격도 안 되고 일기격으로 보고 하여도 유일하게 다른 오행이 끼어 있어 가짜를 빌리라고 새로운 용식격을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수오행을 용신으로 했어요. 수목오행이 용의신이 됐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수오행을 용신으로 잡았어요. 목오행을 안 잡고요. 봅시다. 그럼 분명히 화오행이 안 좋겠죠. 82번입니다. 예, 막 보세요. 정확하죠. 수오행을 잡으면 여기까지예요. 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만약 목오행을 잡았다면 프로그램에서 목을 잡았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유일하게 정반대로 잡으셨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수오행에서 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목을 안 잡고요. 수를 잡았어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상관격, 일곱 개 중 3개를 했고요. 위에서 첫 번째 설명하였듯이, 이름 좋아 뭐합니까? 상관격은 어떻고요? 가상관격은 어때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뭐죠? 용신 잡는 게 철학자들, 우리 명리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사숙고해야 될 건, 이 프로그램에서 읽는 것은 분명히 금이 용신이다 하면 수도 파랗게 된다. 근데 아니다. 금이 용신이면 우선 수가 파란 것이 좋다고 하질 말고, 화채 수금 용조에서 수가 불용하면, 확실하게 자세히 봐야 된다. 금만 있고 습토가 없다면 그건 수운이 들어와도, 좋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이대로 되는 건 여기까지고요. 앞에는 분명하게 잘 보시면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